옛날이건 지금이건 절대적 자격을 갖춘 상사의 의견에 반대를 내는 것은 힘들죠. 조선시대 특히 강한 권력으로 나라의 안정을 추진했던 태종 때와 그 기반으로 훌륭한 정치를 펼쳤던 세종의 시대는 절대 왕의 권력이 허약했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때 허조라는 깐깐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예조 2조 판서를 거쳐 우좌의정의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로 황희, 맹사성 등의 재상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에 반해 그 네임밸류는 좀 떨어지는 세종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왕의 의견에 반대를 내는 행동에 일가견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도 처음에는 허조의 이런 행동에 불만을 품었으나 그래도 여러 자리에 중용했고 세종에게 바톤 터치를 할 때 그를 극찬하며 세종에게도 중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세종도 늘 골머리를 앓았지만 여전히 중용했죠. 이런 면모 자체가 태종 세종의 대단함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죠. 각설하고 허조의 반대 시리즈를 보겠습니다. 건국 초기이다 보니 정치범들이 많던 시기. 고려의 명신 염제신의 아들이자 허조의 과거 시험 당시 시험관으로 인연이 있던 염정수. 그 염정수가 정치 사건으로 사형을 당하자 분위기상 아무도 그의 시신을 거두지 않을 때 허조는 갑니다. 가서 시신도 만지고 곡도 하고 할 거 다 합니다. 매를 좋아하던 태종. 당시 태종이 총애하던 매 관리부서 응방이란 곳이 있었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응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태종이 예뻐하다 보니 어깨에 힘이 좀 올라가 있었죠. 어느 날 정우품 사헌부 잡단의 허조와 길거리 시비가 붙었는데 뚜껑이 열린 허조는 태종의 총애와 상관없이 이들의 종 10여 명을 옥에 가둡니다. 화가 난 태종이 허조를 불렀는데 마침 허조가 이꼬라며 자신의 아전 7명을 데려가자 안 그래도 짜증난 허조에게 문지기들이 한 명 외에는 못 들어간다며 이 아전의 출입을 막습니다. 문지기들의 태클에 화를 참고 겨우 태종을 만난 허조는 태종이 왜 응방인들의 종을 가두었냐고 묻자 자신은 왕명을 받는 사람인데 그런 나를 열받게 했으니 그건 왕을 능욕한 거여서 그랬다고 항변하고 나오는 길에 자신의 길을 막아 세웠던 문지기의 종 10여 명도 또 가둡니다. 태종은 여기서 폭발했고 자신도 허조의 종 10명을 하옥하고 허조를 좌천시켜버립니다. 세종 즉위 초 명나라 영락제가 말 1만 피를 요구하자 허조월 명나라고 자시고 작년에도 1만 필 청구하고 또요? 우리 지금 없어요 없어. 말이 2만 필이면 기병이 2만이 줄어드는 건데 반만 줘요 반만. 세종이 세자비를 간택하기 위해 창덕궁의 후보를 한자리에 모아 뽑겠다고 하자 황희, 맹사성, 변계량, 신상, 윤회 등 모두 좋다고 하니 허조만 불가하옵니다라며 한 곳에 다 모아서 뽑으면 덕을 보지 않고 얼굴만 보게 될 거라고 반대합니다. 세종은 반대를 반대하며 그냥 얼굴 보고 뽑겠다고 합니다. 잠깐 봐서 덕을 알 수 없으니 덕으로 못 뽑으면 용모라도 좋아해지라는 현실적인 이유를 정확히 밝히죠. 세종이 장영실을 상의원 별자로 올리려 하자 조말승은 좋다고 하는 반면 허조는 기생의 소생을 어떻게 임용할 수 있냐며 반대합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세종은 강행을 합니다. 이것들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허조의 유언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허조는 생을 마감하며 성상의 은총을 만나 간언하면 행하시고 말하면 들어주시었으니 죽음의 여한이 없다 라고 했는데 스스로도 간언이 많았다는 걸 인지하였으며 그런 행동을 왕들이 다 받아주었다는 점을 감사하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허조가 반대한 내용들은 옳은 것도 있고 그른 것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당시의 눈치 따윈 보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간언할 수 있는 신하가 있었다는 점과 그런 거슬림을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적당한 선에서 이해하며 정치했던 왕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허조의 이야기를 정리하다 보니
장영실에 대한 얘기가 자연스레 나오게 됐는데 조만간은 실록 및 기타 다른 역사서에 나오지 않은 장영실의 최후에 대해 추측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겠습니다.